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청주에서 사흘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자매에 이어서 오늘은 40대 해외 입국자로 아무런 증상이 없어 자비를 들여 검사를 했는데 뜻밖에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환자가 끊이지 않자 충청북도는 유흥주점 집합 금지 명령을 완화해 주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미국에서 입국한 청주 사창동 47살 여성 A씨는 입국 당시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4일 동안 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아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어제 가족과의 만남을 앞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비를 들여 진행한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약 2주간 후각을 상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격리 해제 뒤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모두 10명으로 현재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30대 자매의 경우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접촉자 23명 중 13명은 음성을 나타낸 가운데 나머지 10명의 진단검사 결과에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3명과 우리 도 상당 보건소가 같이 감염원을 찾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만 사흘 연속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는 당초 유흥주점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완화키로 하고 브리핑 일정까지 공지했다가 전면 철회했습니다. 대학가 감성주점을 비롯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약화된 분위기에서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즉 비대면 활동이 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해마다 개최해온 바이오 코리아 행사를 15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비즈니스가 뉴 노멀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2006년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현주소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바이오 코리아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상 처음 온라인을 이용한 사이버 박람회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 개최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됩니다. 가상 공간이지만 지난해보다 많은 330여 개 국내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사이버 부스를 마련하고 CEO가 직접 출연해 최신 제품을 소개하고 실시간 상담을 벌입니다. 공간에 제약이 없다 보니 오프라인보다 많은 제품을 전시할 수 있고 영상을 통해 사용법까지 꼼꼼히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영상이든 아니면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요. 그럼 시공간의 제약을 떠나서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매년 도내 기업들과 외국에 나가 진행했던 해외 수출 상담회는 사이버 상담회로 대체됐습니다. 도가 마련한 사이버 공간에 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만나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상담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3차례 상담회가 이루어졌고 7월까지 일본과 홍콩, 유럽 바이어를 대상으로 5차례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이라든지 중국 국경간 전자 상거래 등 비대면의 다양한 언택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면 접촉이 사라진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경제 활동이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주시가 의회의 승인 없이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조기령 시장이 사과했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를 비롯해 시의회, 특별위원회 등 사법기관이든 필요한 모든 조사를 정직하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행정을 제대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에게 있으며 조기령 충주시장이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과 조례로 규정한 지방의회 승인 없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겁니다. 문제가 된 옛 한전연수원은 지난 2017년 경매 낙찰 이후에도 방치된 수안보의 대표적인 흉물입니다.
이를 리모델링해서 수안보의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프로젝트가 1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부동산 매입 비용이 과다하다며 2번이나 보류했지만 승인 없이 매입했다가 탈이 난 겁니다. 게다가 사회 통념에 어긋난 웃돈을 주고 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자책하는 건 그겁니다. 원래 제 스타일대로 바로 그냥 들고 와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수습할 기회를 주려고 좀 기다려봤던 것이 좀. 이에 앞서 충주시 의회는 재발 방지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충주시장은 담당자와 책임자 서류 문제, 부당하게 시행된 공유세 매입에 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을 충주시민과 충주의회에 제시하라. 아울러 시의회는 특위를 비롯해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절차에서 벗어난 행정은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의도와 악의 없는 실수는 결코 면책이 될 수 없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조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이 우리의 굴곡진 현대사의 아픔이자 또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분출됐었던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죠. 네, 벌써 40주년입니다. 1979년 부마 항쟁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11.6,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과 이어진 서울의 봄,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군부의 계엄 확대에 맞선 광주 시민들의 위대한 민주화 투쟁, 우리 역사는 5.18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군부는 광주 시위자들을 폭도로 매도하며 무자비하게 총칼로 진압했고 광주 시민들은 여기에 무장으로 저항했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실태도 알 수 없는데요. 최초 발포자가 누군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광주는 아직까지도 이제 끝난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북에 있는 청남대 옛 대통령 별장이죠. 그곳에 세워졌던 전두환 또 노태우 씨의 동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논란이 됐다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우선 호칭부터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불러야 하나 아니면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렇게 불러야 하나 네. 좀 헷갈릴 때가 있죠. 맞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 더 적당한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네. 두 사람한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게 온당하지 않다는 게 오늘날을 사는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어떤 공감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전두환 씨, 노태우 씨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는 지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네. 전두환 씨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노태우 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의 죄목은 반란 수괴,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 우리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경비와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니까 전 대통령 호칭도 부적절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호칭은 C라고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이 된 상황인데 그런데도 그동안에는 뭐 버젓이 동상까지 계속 세워져 있었단 말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오늘날의 역사 인식과는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청남대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3년에 대통령 별장으로 지어졌고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 충북으로 귀속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청남대를 넘겨받은 충청북도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냥 두면 유지 관리 비용만 나가니까 이곳을 충북의 대표 관광지, 국민 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관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을 테마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동상을 만든 것도 깊은 고민 없이 단순한 역사의 사실로서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뭐 대표 관광지 중에 하나긴 하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철거를 결정한 게 어떤 건가요? 네, 지난 14일 이시종 지사가 참석한 도정정책 자문회의 논의 결과고요.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 동상, 이들의 대통령길, 그리고 기록화 등입니다. 동상은 지난 2014년경에 제작됐는데 한 개당 1억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산책로는 전두환 씨 1.5km, 노태우 씨가 2km에 달하는데 산책로 조성하는데도 아마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상과 그리고 이들의 대통령길 그리고 기록화까지 이제 철거를 결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TV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제 광주에서는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규명 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피력을 했죠. 그렇습니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4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정신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한 숭고한 희생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로 지난 12일 시작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그리고 전일 빌딩에 탄원이 남아있는 헬기 사격의 진실 등 국가 폭력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연장선에서 이 전두환 또 노태우 씨의 동상 철거 결정도 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넓게 보면 5월 정신이 광주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별 거부감 없이 비판 의식 없이 전두환 씨 동상 곁을 걸어 다녔거든요. 네. 아무리 대통령을 테마로 한 휴양지지만 이제는 그런 역사 인식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동상 철거에 담긴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좀 희생자들을 기리면서 5.18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주위에 흔한 사회적 갈등 가운데 하나가 대단위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가 산정입니다. 이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고 개발 주체는 아끼려는 것이 당연하겠죠. 현재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확정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이 보상가를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반발에 되레 개발 주체 측은 한 푼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소리를 홍우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초창기 청주 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개발 성공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당초 예정 면적보다 축소됐습니다. 청주시가 담보를 서고 자금줄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은 5년 만인 지난 2013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순풍을 탔습니다. 2차에 이어 현재 3차 확장을 위한 보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기업의 입주가 이 사업의 성공을 가른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3차 확장 사업 면적의 대부분도 통큰 투자를 결정한 SK 하이닉스의 공장 용지로 공급됩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토지, 지난달부터는 건물 등 지작물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역시 보상가를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시세보다 한참 낮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1, 2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 이제 이주한 사람들은 좀 이익을 봤어요. 왜냐하면 주위 땅값이 많이 안 오르고 그때 201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46만 평. 그때는 대지를 한 11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이주의 택지 가격이 11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뭐 여기서 한 평 보상받아서 이주의 택지 한 평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3차 같은 경우 지금 230만 원의 평당 이주의 택지가. 근데 거기에 140만 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대지가. 그런 경우 뭐
얼마입니까? 한 90만 원 정도를 보태야 가요, 평당.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에 따른 보상가는 개발 주체, 주민, 충청북도 등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책정했습니다. 여느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역시 개발 수요에 따른 시세를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는 데 맹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토지와 지작물의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의 감정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보상가는 시세보다 수십만 원씩 낮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 지금 최하가 한 140에서 좀 많게는 한 180 정도 나왔어요, 평당. 그리고 이제 논밭, 전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까지 지금 개발이 됐지 않아요? 그 주위에 큰 도로 한 4차선 옆에는 200만 원까지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도 대략적으로 한 110, 120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산 같은 거는 특히 또 작아가지고 한 80, 산도 한 150만 원 정도 간다 그래요, 평당. 살던 곳을 떠나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작물 보상가가 터무니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자식까지 살 수 있는 집인데 연수가 오래됐다 해서 7천만 원을 주면은 이거는 나가서 집을 진다는 그런 생각은 상상도 못하죠.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은 토지보다 지작물에 대한 보상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작물이라는 거는 오히려 정체가 된다든지 경관 연수가 더 지나기 때문에 오히려 체감이 이렇게 되는 그런 실체적인 사실을 좀 이해를 안 하시고 토지 가격이 상승되는 거에 비례해서 지작물도 같이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사들을 통해서 설명도 해드렸고, 강제 이주를 당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일종의 당근 역할을 하는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원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간접 보상으로 충분히 보상을 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분양 면적도 한정해 놓고 또 분양가를 저희가 원하는 금액으로도 분양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하니 주민에게 이제 환원은 못 하더라도 너무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나게 돼 있는 거는 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 대책위의 가장 큰 걱정은 남의 땅에 집만 짓고 살아왔던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인데 이들이 당장 살 집이 없어지게 됐다는 데 있습니다. 몇 천만 원을 들고 청주 시내에 거주할 집을 어떻게 찾느냐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무터에 집만 있는 노인분들이에요. 그 노인분들이 50가구가 돼요. 그 노인분들 지금 지작물 조사 돈 나온 게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돈 갖고 어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택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돈 있습니까? 그분들 못 사요. 이 때문에 주민대책위 측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철거 등에 대한 사업권을 달라는 요구도 내놓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사례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소외되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분 손익이 좀 나면 그걸 갖다 그분들한테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TP나 대우나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겁내하고 있어요. 그걸 안 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까운 데 보면 진천 혁신도시나 세종시를 보면 주민대책위, 생계대책위에 이걸 이관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도 있고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혁신도시만에 한정된 특별법의 사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여기 공사의 전체 공사의 한 부분에 이제 속해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법인을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시공이라든지 뭐 준공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대우에서 지금 주주사 중에서 대우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대우의 전체 공사에 이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시공사에서 그거는 뭐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발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테크노폴리스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별도로다가 발주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거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은 주민대책위와의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접보상의 핵심인 생활대책용지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을 협박하고 기만하고, 협박은 뭐냐면 우리 원주민들한테 지작물 조사를 안 하면 생활용지를 주는 거를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렇게 다 통보를 해갖고 우리 순수한 원주민들이 다 거기에 불안해가고 와야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랬어요. 그래서 그 토지 보상도 빨리 받아가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빨리 안 받아가면은 생활용지 불이익을 준다고 또 그렇게 협박하고. 1차, 2차에서 직접 간접 보상 지원했던 그 수준에 추가로 이제 그 생활대책용지를 확대해서 공급을 해주고 또 저가 그 보상을 받은 어르신들 그 이주 대책에 대해서 좀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주민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지금 해오고 있고 그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현재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 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률은 60%를 넘겼습니다. 언제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협의 보상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게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의 입장입니다. 가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가능하면은 강제 수용이라는 그러한 불편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만하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정든 고향을 강제로 등져야 하는 원주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금전적 보상입니다.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해도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또 다른 당근은 없는지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크고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봄비치고는 여름처럼 양도 많겠는데요. 일단 오늘 내리는 비는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리면서 사실상 이틀에 걸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구름대가 좁고 길게 발달하면서 오늘 늦은 밤까지 충북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모처럼 만에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청주가 18도, 옥천 음성 17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최고 18도 선에 그치겠고요.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종일 비가 내리겠고 한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은 계속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7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컷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